하이 달리자. 일반적으로 청중 앞에서 말하기 참 어렵다고 그러죠. 두려움, 이른바 스피치, 공포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죽음의 공포,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크게 느끼는 공포라고 하는데 청중 앞에서 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긴장하고 동요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긴장하고 더 동요할수록 목소리도 이 조절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거꾸로 보자면은 목소리를 잘 훈련하면 긴장, 동요도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목소리하고 사람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렇게 옷차림도 좀 보고 전체적으로 스캔 한번 쫙 하죠. 헤어스타일도 보고 얼굴, 입고 온 옷, 그 다음에 저는 특히 신발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구두를 깨끗이 닦았나.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 먹는데 이 사람이 딱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해 목소리가 나와 그 목소리를 듣고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 더 공감할 수 있든지 아니면 반감 심지어. 네. 이미지가 좋았던 것만큼 네. 더 실망감이 큰 경우도 종종 있지요. 좀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하이톤이고 비음이 강할수록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책스럽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코미디언 중에 김영하 씨인가 이영하 씨인가? 말 빨리 해주시는 분이죠. 후다다다닥 말씀하시는데 그런 류의 어떤 이미지가 남겠죠. 네. 자가 진단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또 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의 속도, 그리고 목소리의 힘, 그리고 목소리 높이. 요 세 가지.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제가 대본남을 탈출할 수 있는.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준에 조금 과하다 또는 모자라다 싶을 때는 비슷한 기준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대체로 최적의 말 속도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적당한 말 속도.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가 최적의 속도다. 황금 비율이 있듯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계량화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을 해요. 영어권에서는 오디오북 녹음할 때 그때 그 읽는 속도가 1분에 한 150단어 안팎. 150 내지 160까지도 가기도 하고, 또는 영어권에서 대화할 때의 말 속도는 1분에 한 190단어.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말 속도를 1분에 한 110에서 130 정도 단어.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1분에 한 60에서 100단어. 러시아어는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보다 한 두세 배 길어요. 긴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어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 말하는 속도를 측정할 때 우리말은 이 단어로 되는 게 아니고 조사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음절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음절과 구두점, 문장 부호 포함하고 또 중간에 그 여백, 스페이스까지 포함해서 1분에 한 300 음절 안팎 정도. 엄청 빠르네요. 음절이에요, 음절. 단어가 아니고. 300 안팎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적절한 것이 아닐까. 물론 말 속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평온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속도를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제가 텍스트를 하나 드렸어요. 이혜인 수녀의 시. 보고 계시나요? 말을 위한 기도. 요것을 한번 나중에 초시계를 놓고 읽어들 보세요. 자기에게 익숙한 속도로. 물론 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필보다는 조금 더 느린 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 시를 고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들 가슴에서 좋은 열매를 맺거나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내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들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저 숫자를 집어넣어놨죠. 뭐 처음에는 29, 그 다음에 17, 18. 이게 음절, 그리고 스페이스, 문장 부호까지 다 포함한 것들이에요. 네. 다 해서 이 경우에는 뭐 한 323 정도가 나오는데, 요것을 읽는데, 고돈인 경우에는 딱 59초 걸렸어요. 오. 한 1분 정도, 그러면 적당한 속도예요. 적당한 속도. 물론 자신한테 편한 속도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 빠르다, 말이 느리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적정한 속도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지요. 네. 네. 의식하고 버릇처럼 네. 체득화시키면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은 속도 변화를 주지 않고 말을 하다가 말거나 아니면 확 결론만 얘기하고 말거나 네. 빨리 말해야 되겠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고스님 경우에, 고스님 경우에. 말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 이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감정. 네, 감정. 막 흥분하면 빨라지. 네. 그 사람의 논리. 기질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다음에 다혈질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말이 빠르겠죠. 상대에 네. 따라 달라지는 것 상대. 같습니다. 상황. 속도가. 상황에 상황. 따라서. 네. 네. 그 운전하다 보면 그 뭐 30km 네. 뭐 제한 속도, 60km 제한 속도 있듯이 그 어떤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정해져 있으면 예. 사실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좀 기계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네. 자기가 컨트롤 못하게 속도들이 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생각이 이제 나네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유자의 노력, 의지에 의해서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조금 전에 고담님이 말하는 구간에도 시속 30km 또는 여기는 시속 60km면 편하지 않을까. 네. 각자가 시간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감각이죠. 고담님 표현대로 그렇죠. 하자면,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하자면. 그래서 내적으로 말을 하면서 내면에서 요 구간은 30km 구간이야. 요 구간은 네. 100km 구간이야. 맞아요. 그것을 스스로 키워야 돼요. 네. 키울 필요가 있어요. 아. 그건 누가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네. 시간 감각. 네. 네. 이 시간 감각이 말하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 네. 자, 말하는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들, 말하는 순간의 심리 상태 또는 상황. 말소리를 내는 속도가 빨라야 말하는 것도 빠르지 않겠어요? 말소리를 생산하는 것은 뭐지요? 뇌가 임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저음기관이 적절하게 움직여서 소리를 내야 되겠죠. 네. 만약에 뇌는 뭔가를 막 지시하는데 저음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 말을 막 더듬거나 더듬죠. 예. 그렇죠. 중풍 걸린 분들 보면은 예. 말씀하시고 이제 싶은데 심한 경우에 그렇지만 네. 예,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생각이나 느낌을 제대로 갖고 그것이 뇌에서 정확히 발성, 조음, 호흡 기관에 임펄스를 주고 다른 기관들이 음성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때 말소리가 제대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막 흥분할 때는 어때요? 말소리가 빨라지면서 좀 더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속도를 이 좋은 기관이 못 따라가는 네. 거죠. 뇌는 막 돌아가는데. 뇌는 막 돌아가는데. 그건 뭐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흥분하면 네.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네.
말 속도가 우리 심리에, 상대방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이것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지나치게 빨리 한다, 지나치게 늦게 한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관해서. 만약에 지나치게 늦다, 그런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단 답답하죠. 답답한 면이 있죠. 내가 원하는 얘기를 언제 해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귀 기울여 듣다가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네. 뭐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앞에 밑도막을 들으면은 그 뒤에가 뭐가 나올지 이미 우린 다 알아요. 그쵸, 그 사람이 맞아요. 지나치게 늦게 말을 하는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말을 글쎄요, 천천히 한다, 느긋하게 한다, 그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데, 말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느리게 하는 편이 좀 더 무게감을 주진 않을까요? 함축된 언어를 천천히 하는 건 괜찮은데 예. 필요한 그 네, 말을 그렇습니다. 길게 네. 천천히 하는. 그렇죠. 조리 없이 뭐, 저도 네. 이제 고담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천천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만 주면 되는데 네. 소통만 하면 되는데 문장을 제가 완전하게 만들어서 주려고 좀 그러니까 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학식이 깊거나 네. 아니면 아주 공력이 많이 쌓인 무술인 같은 경우, 사부님 같은 경우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함축적이고 네, 여유롭고 네, 하지만 조금 느린 듯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모험 영화를 보더라도 네. 그렇죠. 맞아요. 아주 간단한 언어로 촐싹대지 않고. 네. 왔느냐. 맞아. 보았느냐, 들었느냐. 먹었느냐? 그런 경우에 그 좀 느린 듯한 말과 아까 고담님이 지적하신 네. 자기가 무슨 조리가 두서가 없어서 생각을 하느라고 뭐 슬쩍 군더더기 말이나 늘어놓고 이렇게 느린 것과는 이게 천지 차이예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자는 뭔가 더 믿음이 갈 수 있고 중량감도 있어 보이는데 후자는 이제 재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네. 관심이 금방 떨어지죠. 말이 지나치게 빠른 상대방이 앞에 있다.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불안하다. 어. 상대방이 또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솔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경박하다는 네, 느낌.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느낌?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말투가 빠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아요. 그죠. 예. 또 되게 얕은 지식일수록 많은 말을 많이 내뱉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는 경우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식이 얕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같은 시간 안에 쏟아내야 되니까. 네. 네. 굉장히 듣는 사람이 피곤할 것 같아요. 집중해야 되니까. 네. 이런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사기꾼들은 말을 빨리 할까요? 아니면 느리게 할까요? 느리게. 빨리 하지 않을까요? 느리게. 노련하다, 노련하지 않다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그렇죠. 관점이 차이. 고수냐, 고수지 않냐? 맞아요. 네. 노련하면 천천히 속도하고는- 할 것 같고요. 네. 초보자는 빨리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을 빨리 하는 경우에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 거짓말이 들어갈 틈이 있죠. 있긴 있죠. 근데 네. 많으냐 적으냐 이제 이런. 글쎄 속도하고는 또 관계가 그러니까 없을 말을 수도 많이 할 있겠어요. 것 같아요. 자기 그런 걸 가리려고. 네, 자꾸 이 말 저 말 막. 그러니까 하다가. 많이 하는 것과 네. 속도 이거는 네. 기준이 네. 다른 거잖아요. 네, 네. 다른 거죠. 많이 하는 것과 네. 말을 빨리 하는 것 이것은 네. 말 속도는 대화 중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바뀔 수 있죠. 네. 그 있어야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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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겠죠. 특히 대화 중에는 아마 말 속도를 바뀌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또 그래야 되고 일방적인 그 스피치를 할 때 강연이나 뭐 강의 연설할 때도 역시 말 네. 속도가 대목에 따라 달라져야 돼, 바뀌어야 돼요. 네. 얼마 전에 어떤 중견 정치인이 무슨 강연을 하나 했는데 목소리는 맑고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5분, 10분 정도 아주 신선하게 깨끗하게 참 듣기 좋은데 그 뒤에 가서 조금 좀 느슨해졌어요. 왜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 톤이 좀 거의 비슷해요. 아. 말 속도도 거의 비슷해요. 네. 제스처도 없어요. 네. 표정도 없어요. 네. 그죠. 그 말을 할 때 네. 템포, 박자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여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익숙한 박자가 4분의 4박자 또는 4분의 3박자인데 그 박자대로 끊임없이 일정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자겠구나. 근데 4분의 3박자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조금 급하게도 만들었다가 그렇게 하면 느릴 때는 또 맞아요. 많이 느리게 하면 네.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흡입력이 강해질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것도 저희 방송 불탕불탕을 하면서 배운 점입니다. 지금 고도님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고도님 말씀이 박자가 막 틀려지는 것 같은. 생생한 사례를 네, 몸으로 직접 시연하셨어요. 목소리로.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말하는 속도와 생활 리듬 관련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죠. 큰 틀로 보자면은 도시 사람들과 농촌 사람들 어느 쪽 사람들의 말이 더 빠를까요? 도시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쉽게 네. 그 누구나 아마 공감하겠죠. 네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네. 갈수록 우리네 말이 좀 빨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리듬이 잘 지켜지는 그런 생활을 할 때 말하는 속도도 정상으로 최대한 더 다가가지 않느냐. 네.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 저희 차터에서 얘기했던 네. 네. 말과 소통이 꼭 민주주의 역시 네. 그것처럼 그렇죠. 예, 그것도 방금도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를 알고 공부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네 생활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 속도가 더 정상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정상적이겠죠. 훨씬 더 그렇죠? 네, 말이 네. 정상적일 것 같아요. 생활 리듬이 좀 뒤죽박죽이고 엉망이라고 쳐요. 그런 사람 경우에는 말하는 속도도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네. 일리가 비슷한 네. 비유가 네, 괜찮으세요? 어떤 네. 정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네. 바르게 생활을 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네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선술집에 계시는 분들은 네. 말의 속도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늘 불안정하죠. 맞아요. 그 역할 맡으신 분들이 그렇게 흉내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직업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도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사기꾼이 오히려 굉장히 안정되게 자신감 네. 있게 말을 하면서 그윽하게 빨아들여야 되니까. 고수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네. 전문적인 사기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고수님은 고수가 아니면 다루질 않습니다. 고수가 될 때까지 이런 어구를 하나 좀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리듬은 신체에, 가락은 영혼에, 마음에 작용한다. 적어야 될 것 리듬은 같습니다. 우리 몸에, 선율, 가락, 멜로디는 마음에, 영혼에 작용한다. 한번 시간 할 때 곰곰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예. 그 네. 리듬 말씀 이제 하시니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무희문창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무술은 이제 놀듯이 이렇게 하고 네. 문은 이제 노래하듯이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이 굳이 이제 글쓰기나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스피치도 해당이 될 것도 같은데 예.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가락을 타면서 리듬감 있게 그런 말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희문창. 네. 그것도 또 좋은 개념인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일상에서 우리가 좀 더 리듬 있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좀 여유롭게 그런 생활 습관이 말하는 속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의 말하는 속도는 상대방에게도 또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네. 아까 그 텍스트, 그것이 한 1분 기준 길이에요. 네. 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익숙한 속도로 읽으시면서 더 빠른지 느린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리고 체크해 보고 나서 확인해 보고 나서 필요한 부분으로 좀 교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속도에 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요 다음에 목소리 크기, 진단,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적절한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키우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 높이 진단. 이거는 심층 진단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속도에 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고담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은 30km로 가야 되나 보다, 50km로 가야 되나 보다,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빠르게 말하는 구간이 있고, 천천히 말하는 구간이 있고, 그거를 조절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가 이제 그거에 네. 정리를 해주셨어요, 고수님. 종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돼요. 고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시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에서도 리듬이 있는, 네. 달리 말하면 뭐 규칙적인 네. 그런 것이 상당히 네. 필요해요. 그- 예전에 뭐 철학자나 또는 사상가들이나 대문호들은 상당히 규칙적으로 살았던 모양이에요. 네. 칸트가 지나갈 때 시계를 맞췄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동네에 저 시계방이 망했다는 설도. 그 아까 고담님이 말씀하실 때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도로에는 그거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30이냐 60이냐 100이냐 달라지듯이 우리 그 언어의 속도, 말의 속도도 네. 그 상황, 그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다음에 주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속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 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